반갑습니다. 한올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KBS 팔로우 앤드 로테이트라는 루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래 팔로우 미 앤드 로테이트라는 루비가 있었죠. 그 루비가 스케치업 2016 버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그 이후 버전부터 최신 버전까지는 작동을 안 하죠. 자,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한번 만들어 봐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만들게 되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툴바를 보시면은 아이콘이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있는 아이콘은 커브의 세그먼트를 변경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게 실제 루비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루비의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은 정확한 사용 방법을 위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면은 얘는 그냥 아크로 되어 있죠. 자, 아크든 커브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엣지는 작업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아크와 그리고 여기 면이 있죠. 자, 그룹이 아니라 그냥 면입니다. 자, 면과 커브를 같이 선택을 하고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우스 커서가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해당 면 위에 가지고 가면은 자, 여기는 중심점 표시가 되죠. 자, 중심을 클릭을 하든지 아니면은 모서리를 클릭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중심을 클릭을 해보죠. 이렇게 하면은 옵션 창이 출력이 되죠. 자, 옵션을 보시면은 제일 위에 세그먼트가 나오고 앵글이 있고 스케일이 있죠. 자, 여기 보이는 세그먼트는 이 아크의 세그먼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96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앵글은 0도라고 되어 있죠. 각도입니다. 그리고 스케일도 1배라고 되어 있죠. 자, 아무것도 입력을 하지 않고 이 상태로 그냥 서밋을 해보죠. 자, 이렇게 작업이 되었죠. 자, 작업이 끝나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솔리드 그룹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작업전으로 돌아가서 베이스의 다른 부분을 클릭을 해보죠. 자, 이 베이스를 보시면은 위에서 봤을 때 평면이죠. 자,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즉 세워져서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XY축을 기준으로 평면으로 되어 있죠. 자, 이번에는 중심이 아니라 왼쪽 아랫부분을 클릭을 해보죠.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되었죠. 돌려보면은 여기 아크가 있고 우리가 면에서 왼쪽 아랫부분을 클릭을 했죠. 자, 이 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이번에는 오른쪽 아랫부분을 클릭을 해보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면에서 오른쪽 아랫부분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모서리뿐만 아니라 면에서 특정 부분을 클릭을 해도 그 위치를 기준으로 작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됐죠. 돌려보면은 자, 이거는 지금 아크가 속에 숨어 있겠죠. 엑스레이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이죠? 우리가 면에서 이 부분을 클릭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면에서 클릭하는 위치를 기준으로 만들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당연히 위쪽을 클릭하면은 위쪽 기준으로 만들어주겠죠. 자,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아크가 위에 있죠. 그리고 우리가 윗부분을 클릭했으니까 이 부분을 기준으로 작업이 되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 사용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작업을 하실 때 한 가지 주의하실 부분은 얘가 지금 아크죠. 아크면은 당연히 중심점이 있겠죠. 자, 이 부분이 중심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면의 길이가 이 중심점과 비교를 해서 이 아크보다 더 길게 되면은 안쪽으로 돌렸을 때 면이 겹치거나 깨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를 좀 더 늘려 볼까요? 자, 이 정도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선택을 하고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안으로 돌려야 되니까 여기를 클릭을 해야 되겠죠. 자, 작업이 끝이 났는데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오죠. 그렇죠. 자, 이 부분 한번 볼까요? 히든 지오메트리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자, 이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현상이 생기죠. 자, 그리고 면도 제대로 생성이 안 됐죠. 그렇죠. 자,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면의 직경이 우리 아크의 반지름보다 훨씬 크게 되면은 겹치는 부분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의해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현상은 우리 기본 팔로미 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다른 루비를 사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조금 전에 작업할 때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죠. 자, 안쪽으로 겹치는 면도 많은데다가 얘는 작업을 할 때 모든 면을 커드 베이스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렇게 커드 베이스로 만들어야지 나중에 섭디 같은 작업을 추가로 할 때 정상적으로 작업이 잘 되겠죠. 자, 이 작업을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업라이트 익스트루더 이걸 가지고도 똑같이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결과는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자, 얘를 쓰려면은 이 면을 여기에 붙여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 이 루비를 써서 붙이겠습니다. 그룹이니까 그룹을 풀고, 자, 이 사각형 면이 녹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제가 커드 페이스 툴로 오버레이에 활성화 시켜 놨습니다. 그러면은 자, 커드 페이스는 녹색으로 나오고 삼각형은 또 보라색으로 나오고 그리고 다각형은 빨간색으로 나오죠. 자, 이렇게 다각형은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자, 얘는 지금 커드 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다 선택을 하고 작업을 해보죠. 자, 얘는 속도는 빠르죠. 그런데 결과는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얘는 커드 페이스로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 사각형은 커드 페이스로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아마 커드 페이스로 작업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자, 얘를 바깥쪽으로 붙여서 한번 작업을 해보죠. 자,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죠. 저 커드 페이스 작업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는 바깥으로 작업을 했을 때 당연히 커드 페이스로 작업이 됩니다. 자, 그룹을 풀어볼까요? 다 녹색이죠. 이렇게 커드 페이스로 작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옆에 있는 그림으로 또 다른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하나의 엣지처럼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세그먼트가 5개 있는 커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 면과 커브를 선택해서 작업을 해보죠. 자, 세그먼트가 5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각도, 자, 스케일이 있는데 각도부터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한 바퀴가 돌면은 360도죠. 그래서 360을 입력을 합니다. 자, 스케일은 일단 1배 그대로 놔두고 작업을 해보죠. 자,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세그먼트가 작다 보니까 너무 각져서 이렇게 출력이 되죠. 자, 이번에는 세그먼트도 조절해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작업존으로 돌아가서 다시 선택을 하고, 자, 세그먼트 5개인데 좀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한 50개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360도. 자, 50개 정도 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이번에는 상당히 부드럽게 출력이 되죠. 그리고 시작부터, 자, 여기가 시작이었죠. 스타트 엔드인데 시작부터 끝까지 한 바퀴가 돌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스케일까지 같이 조절을 해보죠. 똑같이 선택을 하고 다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세그먼트는 원래 5개 그대로 있죠. 다시 50개로 입력을 하고 360도에 자, 스케일은 2배로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졌죠. 보시면은 시작이 1배에서부터 끝이 2배 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증가하면서 만들어지고 회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업이 되었습니다. 자, 만약에 작업을 반대로 하고 싶다. 즉 이쪽이 스타터, 이쪽이 엔드가 되도록 그렇게 작업하고 싶다면은 자, 만들어진 엣지를 로테이터 툴로 회전을 시켜도 되겠죠. 180도.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스타터 엔드를 바꿔줘도 되겠죠. 자, 스타터 엔드를 바꾸는 거는 자, 여기 있는 그룹 컴포넌트 룹 위에 그 기능이 들어있죠.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시작과 끝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자, 다시 선택해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가 스타트고 여기가 엔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똑같이 클릭을 하면은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끝이 나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얘는 작업이 끝나면은 기본적으로 솔리드 그룹으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선들이 보기 싫으면은 여기 있는 소프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클릭해서 소프트 처리하면은 이렇게 깔끔한 모양으로 꽈배기처럼 작업이 됐죠. 자, 당연히 새로 생성되는 모든 면은 커트페이스로 만들어집니다. 들어가 보면은 다 녹색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부분은 빨간색이죠. 자, 이거는 이루비가 만든 면이 아니죠. 원래 있던 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색깔인데 새로 만들어지는 면들은 모두 커트페이스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히든 지오메트리를 보면은 다 커트페이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옆에 있는 모양으로도 작업을 해보죠. 자, 제가 아까 업라이트 익스트루드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자, 이 루비를 설명하면서 얘를 비교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회전을 주지 않으면은 결과물은 업라이트 익스트루드와 똑같이 나옵니다. 자, 우리 팔로우미와는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자, 선택을 하고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시작과 끝이 똑같이 수평을 이루고 있죠. 자, 이 모양은 우리가 경사로 만들 때 회전 계단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진출입로, 회전 진출입로 이렇게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죠. 자, 그래서 회전을 주지 않으면은 이렇게 수평으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작업을 팔로우미로 작업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얘를 일단 여기 붙여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처럼 그리고 그룹을 풀어놓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룹 컴포넌트 설명드릴 때 자, 모든 아크나 엣지는 만들어질 때 글로벌 축을 기준으로 고유한 회전 각도가 생성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얘는 팔로미로 돌릴 때 이 아크의 회전 각도대로 자기도 따라서 회전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본래 얘는 작업을 하면은 만들어질 때 항상 솔리드 그룹으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얘를 선택해 보면은 솔리드 그룹이 아니라 그냥 그룹으로 되어 있죠. 자, 보통 이럴 경우에 솔리드 그룹으로 만들기 위해서 솔리드 인스펙트 루비를 많이 활용을 하죠. 자, 실행을 해보면은 인터널 페이스가 1549개가 있다고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자, 종료를 하고 엑스레이를 보면은 인터널 페이스는 없죠. 그런데 인터널 페이스가 있다고 출력이 되죠. 자, 이럴 때는 얘를 그룹을 풀어 주십시오. 익스플로드 하시고 다시 선택해서
그룹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정상적으로 솔리드 그룹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다시 검사를 해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출력이 되죠. 자, 이런 일괄 작업을 할 때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일단 작업존으로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자, 작업존으로 돌아왔죠. 다시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살짝 돌려보면은 이런 부분 색깔이 좀 이상하죠. 자,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은 면이 이중으로 생성되어 있다는 거죠. 중복해서. 그래서 얘를 지우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생겨나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얘가 솔리드가 안 되고 일반 그룹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룹을 푸는 순간에 이중으로 생겨있던 면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자동으로 합쳐지죠. 자, 그렇게 되면서 자동으로 솔리드 그룹으로 바뀌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처럼 그룹을 풀었다가 다시 그룹을 만들어서 해결되는 경우는 이루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솔리드 툴로 검사하기 전에 먼저 그룹을 풀었다가 다시 그룹을 만들면은 대부분 다 해결이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면이 깨지고 없는 부분에 면을 다시 자동으로 만들어 주진 않죠. 자, 그럴 때는 면을 다시 만드는 게 정답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른 그림으로 작업을 해보죠. 자, 이번에는 왼쪽 아래 부분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스케일만 한 2배 정도로 작업해 보죠. 자, 작업이 끝이 났죠. 자, 시작은 정치수대로 시작을 하고 점점 확대가 되어서 마지막에는 2배로 확대가 되었죠. 자, 얘는 바로 솔리드로 되어 있죠. 자, 다시 작업전으로 돌아가서 자, 이번에는 이 그림으로 작업을 해보죠. 자, 이렇게 작업이 되겠죠. 당연히. 자, 이번에는 이렇게 작업이 되죠. 자, 그래서 선택한 면의 방향에 따라서 작업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또 다른 그림으로 작업을 해보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얘는 지금 수직으로 서 있죠. 그리고 얘는 누워 있습니다. 자, 여기도 거의 수직으로 서 있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 있죠. 자, 일단 이거부터 작업을 해보죠. 자, 선택을 했더니 메시지가 하나 출력이 되죠. 자, 잘 읽어보면은 얘가 지금 수직으로 서가 있다. 그래서 눕혀서 작업을 해라.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작업은 가능하고요. 자, 일단 작업을 하겠습니다. 하면은 일단 작업은 됐죠. 자, 작업은 됐는데 뭔가 좀 결과가 이상하죠. 자, 얘가 이 모양이니까 이렇게 작업이 되면 안 되죠. 정상적이라면은 자, 얘처럼 이런 식으로 작업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모양으로 작업이 됐죠. 즉, 이 모양은 얘로 작업한 것과 똑같은 모양이죠. 자, 이건가요? 이걸로 작업한 것과 똑같은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브를 스케치할 때 글로벌 축을 기준으로 고유한 회전이 생성이 된다 그랬죠. 자, 그 고유 회전과 얘를 배치를 할 때 회전, 우리가 지금 회전을 제로로 줬죠. 자, 그것과 서로 충돌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충돌이 되면은 원래 이렇게라도 생성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억지로 제가 바로 잡아서 이 정도까지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일단 다른 루비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자, 아까처럼 업라이트 익스트루더 이걸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고 작업을 하면은 자, 얘는 아예 작업이 안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작업이 잘못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서 있는 형태에서는 이렇게 눕혀서 작업해라고 메시지가 출력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얘를 선택을 해도 작업은 되는데 모양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온다는 거죠. 자, 얘가 정상적으로 작업이 되려면은 이거를 선택하면 되겠죠. 자, 이거는 저도 안 해봤는데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사실 번거롭고 또 테스트도 해야 되니까 그냥 얘를 이런 식으로 눕혀서 작업하는 게 정답이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고, 만약에 이렇게 꼭 세워야 된다면은 작업한 뒤에 얘를 회전 툴로 세워 주시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이 모양으로 또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케일 작업을 해보죠. 한 2배 정도. 자, 작업이 끝이 났는데 잘 보시면은,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크게 스케일의 변화가 없죠. 그리고 자, 곡선 부분에서 스케일이 커지고 또 끝부분은 또 크게 변화가 없죠.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결국은 커브의 세그먼트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봐야 되겠죠. 자, 작업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가 지금 커브로 되어 있고 세그먼트가 27개인데 일단 익스플로드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가 총 27개 엣지로 나눠졌죠. 자, 이 부분은 한 개의 엣지로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개의 엣지고, 자, 여기도 한 개의 엣지고, 이 부분도 당연히 엣지가 한 개겠죠. 그런데 곡선 부분은 보시면은 이렇게 짧게 세그먼트가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얘는 본래 아크였죠. 여기도 아크입니다. 여기는 직선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케일 작업을 하면은 각 꼭지점마다 스케일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크게 변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렇게 세그먼트가 쪼개져 있는 이 부분에 가서는 또 변화가 확 생기겠죠. 그렇죠. 자, 다시 얘를 웰드를 하겠습니다. 자, 커브는 우리 아크나 서클하고 달리 세그먼트를 조절할 수가 없죠. 자, 아크나 서클은 우리가 얼마든지 세그먼트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커브는 자체적으로 세그먼트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도 클릭도 안 되고 조절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따로 세그먼트 조절 기능을 넣어 놨죠. 자, 일단 선택을 하고 다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세그먼트 지금 이게 27개죠. 자, 얘를 늘려서 똑같이 분할을 해주면 되는데, 자, 직선 부분에 세그먼트를 분할하기 위해서 작업한다면은 이 곡선 부분도 당연히 조정이 다시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균등하게 세그먼트를 자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 세그먼트에서 직선 부분에 잘라지는 만큼 더 증가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정확하게 수치를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통상 한 2배, 3배 정도 주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곡선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나눠지겠죠. 자, 지금은 한 2배 정도 주겠습니다. 54개 정도. 자, 이렇게 하고 작업을 아까 하고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결과가 처음부터 균일하게 이렇게 증가하면서 작업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은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커브의 세그먼트를 변경을 했지만은 평상시에 우리가 스케치업으로 모델링 하다 보면은 커브의 세그먼트를 변경할 경우가 가끔은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첫 번째 있는 아이콘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 이 작업을 하지 않고 커브의 세그먼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한번 볼까요? 자, 얘는 지금 세그먼트가 27개로 되어 있죠. 자, 선택을 하고 첫 번째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처럼 54개 입력을 하고 OK를 하면은 자, 변경되었다고 메시지가 출력이 되죠. 그리고 얘는 54개로 바뀌어 있죠. 자, 커브의 경우에는 세그먼트를 줄이는 경우에는 아크의 세그먼트를 줄이는 것과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똑같이 동작을 하는데 커브의 세그먼트를 늘릴 때는
아크의 세그먼트를 늘리는 것과는 다르게 동작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시 얘를 세그먼트를 조절해서 12개 정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가장자리가 많이 거칠어졌죠. 자, 아크도 세그먼트를 줄이면은 이런 식으로 거칠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다시 늘려보죠. 아까처럼 54개로. 자, 이렇게 늘렸을 때 세그먼트는 늘어났지만은 가장자리가 부드러워지지가 않죠. 자, 커브의 세그먼트를 늘렸을 때 가장자리가 부드럽게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커브를 구성하는 모든 엣지의 길이가 똑같아야 됩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각 엣지에서 수직으로 90도로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중심선이 모두 똑같아야 됩니다. 자, 그런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다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커브를 만들 때는 여러 개의 엣지를 연결하거나 아크와 엣지를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커브를 만들죠. 자, 그런 상태에서 모든 엣지의 길이가 똑같을 수도 없고 중심선이 다 일치할 수도 없죠. 자, 이 정도면은 이 룹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